자, 이번 한 주 시작부터 최민희 의원 이슈로 뜨겁습니다. 딸 결혼식에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오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최민희 의원 해명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요,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은 최민희 의원 본인 아이디로 신청이 된 사실을 국회 사무처에서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지난 며칠간 이렇게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 이슈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최민희 위원장이 하도 기행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두 가지 지점에서 참 저의 신경을 긁는 게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느라 자기 딸아이의 생일이 아니죠, 결혼식 날짜를 몰랐다. 결혼식 날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고 한 거는 양자역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용납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도 양자역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으리께서 뭐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내가 양자역학 공부하다 늦었다 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양자역학을 우습게 봤으면 저런 헛소리가 나오냐의 어떤 방점이, 분노의 포인트가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거짓말을 하더라도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뭐 일상이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지만 성의는 있어야죠.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딸내미의 결혼식 날짜를 몰랐다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박정원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 아이디, 그러니까 본인의 국회 아이디로 지금 국회 경내에서 열리는 결혼식 그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죠. 제 주변 지인들도 국민의힘의 보좌관을 했거나 하고 있는 지인들도 이제 그 여기 이름이 뭐였죠? 여기가 그 사랑제죠. 예, 사랑제 결혼식을 예약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이게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무슨 진짜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고 정말 빗속도로 클릭을 해야만, 수강 신청보다 더 어렵게 해야만 이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하필이면 뭐 오비락도 아니고 국감이 진행되는 시즌에 정했고 국감이 아닌 시즌에 분명히 정할 수도 있는 건데, 해명을 들어보면 마치 그때 자리가 하나 비어가지고 그때 신청했다. 이거는 저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최민희 의원은 본인 아이디가 도용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요,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보좌진들이 다 해줘요, 이거를. 그러면 보좌진들이 예약을 하면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예약을 했다. 최민희 의원은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딸아이의 결혼식은 이게 뭐 1년이 아니죠. 인생에 뭐 한두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많아봤자 두 번이에요. 근데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생일대의 그 이벤트가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국정감사 기간에 진행이 되는데 본인이 그걸 몰랐다? 만약 정말 몰랐다면 이건 직무유기죠. 뭐 부모로서의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정말 성의 없는 거짓말로 이번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소중한 딸아이의 결혼식이고, 아무래도 엄마가 일하는 그런 곳에서 결혼식을 좀 시켜주고 싶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뭐라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결혼식을 사랑제에서 하든 뭐 낙선제에서 하든 뭐 어디 신라호텔에서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돈 있는 사람이 비싼 데서 하겠다는데 뭐라 말립니까? 근데 국정감사 기간에 하면서 그 청첩장 안에 카드로 긁을 수 있는 링크까지 걸어놨다. 이건 너무 속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축의금을 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축의금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결혼식도 다니고 뭐 행사도 많이 다니고 해서 나도 많이 썼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좀 많이 거둬들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미움 한 번 받고 끝날 일이에요. 에이, 욕심 너무 과했다. 이 정도 핀잔 받고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끝내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양자역학까지 가져다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신청했다고 하겠어요, 나중에는. 저는 네. 참 짜친다라는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봤는데 그 사진에 화환이 정말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뭐 대통령 화환까지 와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인터넷에서 엄마도 모르는 결혼식에 대통령이 화환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실 최민희 위원장, 가방위원장의 딸 결혼식이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그 청첩장이 공개가 됐기 때문이었죠. 그 청첩장 안에 날짜를 보니 뭐야 국감 기간이잖아. 그런데 이 국감이 한참 진행 중이고 그래서 피감 기관들이 오는데 그 국감이 열리는 바로 옆 장소, 즉 사랑제인 거죠. 거기에서 딸 결혼식을 한다? 아, 이거는 너무 걷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속보이는 것이 아니냐 해서 처음에 이제 최민희 위원장 딸의 결혼식이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이게 살짝 일단락 되는 듯 하더니 이제 국감에서 다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울었어요. 눈물을 이제 글썽글썽 하면서 딸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뭐 이런 일도 겪었고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 뭐 여기까지는 공감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양자역학 얘기가 나옵니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더라. 난 사실 딸 결혼식 몰랐다. 라고 했는데 지금 드러난 것은 본인 아이디로 결혼식장이 이야기됐다는 거죠. 이 사랑제라는 곳이요. 현역 의원 그리고 현역 국회 직원만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처음 정치를 입문했던 그 나이에 결혼을 했다면 어쩌면 당선이 됐다면 사랑제에서 참 하고 싶었을 그런 공간이에요. 낙선이 돼서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워너비 결혼식장이에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몰랐고 그래서 당신네들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그렇게 뭐 피감기관들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해서 돈 걷어들이려고 했던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하지만 뭐예요? 드러난 것은 본인 아이디로 한 겁니다. 예. 이것은 거짓말인 것이고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성의 없는 거짓말이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눈물이 참 그 딸의 아픈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눈물까지 이제 뭐가 됐어요? 악어의 눈물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 거짓말 하려고 딸 이야기까지 팔면서 정말 스토리 팔면서 울었냐 엄마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악어의 눈물들이 요즘 많이 보여요. 지금 최민희 위원장 악어의 눈물 흘리죠. 또 민주당의 김병주 또 의원이 사선 의원이 그 우리 캄보디아의 뭐 청년을 구출했다는 뭐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던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진실의 그 자신의 어떤 마음 진심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그냥 악어의 눈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진정성이 없죠. 네. 그분들 왜 우는지 아세요? 왜 울어요? 나이가 많아서 호르몬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양자역학 때문에 운 거 아닐까? 낙엽만 떨어지는 우는 건가요? 그렇죠. 알 수 없는 아무 말 대잔치야 지금. 자, 그 양자역학을 짧게만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일단 최민희 의원의 주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냥 취미생활로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취미로 양자역학 공부할 수, 저도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좋아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관련 책을 읽거든요. 그런데 그 취미생활 하느라고 자기 딸내미 결혼식을 몰랐다라는 건 이게 뭐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치 그 양자역학이라는 어떻게 사람들이 듣기에 멋있어 보이는 걸 가져다가 이용해 먹으면서 내가 이런 걸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결혼식을 못했다라는 일종의 어떤 감성팔인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감성팔입니다. 지금도 바로 그 양자역학 얘기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옛날에 그 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재직하던 시절에 문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시장실 문을 뜯어다가 그 책상을 살 시간과 돈이 없어서 시장실 문을 뜯어다가 야 이거 문 괜찮겠네 이러면서 책상으로 올려놓고 그 위에 온갖 서류들을 올려놓고 뭐 시장실에서 밤을 새우는 시장 뭐 이런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댓글들이 얼마나 이 서울 살림살이를 아꼈으면 책상 살 돈도 없어서 문을 뜯어다 쓰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그 뭐랄까요 다 나옵니다. 책상 요즘 그렇게 안 비싸고 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가지고 감성팔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권자들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참 유권자들을 알기를 뭐같이 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좌파 감성팔이로 되게 유명했고 그걸로 오히려 유권자들이 정말 꼴 보기 싫다는 단계가 왔었잖아요. 차라리 감성팔이 여기서 끝나면 몰라. 근데 지금 나온 건 뭐냐면 양자역학 너무 이거는 아무 말 대잔치이고 앞뒤가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라고 뭐 네. 양자역학을 공부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감성파리는 어느 정도 성이라도 있는 거예요. 막 스토리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쥐어 짜는 게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아예 넘어서서 그러니까 더 무시해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얘기 아무거나 끌어대고 아무 말 대잔치 해도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가 이진숙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상상 이상의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 이거 정말 상상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무거나 끌어와서 자기의 문논리로 얘기를 해도 아무 말 대잔치 해도 그냥 스리슬쩍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네. 뭐 양자역학에 대한 마블 영화 하나 봤겠죠. 그거 하나 보고 이제 유튜브 영상 하나 클립 심오하게 하나. 빠져가지고 본인이 공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